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결혼 자금부터 혼수품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자녀의 결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증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의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혼수품부터 시작해서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게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지나다 보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녀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법이 조금 개정이 된다라고 발표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는 기존의 증여공제 5천만 원에 플러스 1억까지 결혼자금 지원으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기존에는 자녀들한테 양가에서 5천씩만 주어서 1억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걸 5천에 1억을 더 붙이고 또 5천에 1억을 더 붙여서 총 3억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저도 보고 나서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가에서 1억 5천, 1억 5천을 받으시게 되고 나면 3억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죠. 3억으로 저희가 현재 집을 살 수가 있나요? 좀 어려워요. 3억으로 전세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이 내용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2억으로 하겠습니다. 2억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자금 무상대여 증여 이익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신혼부부에 함께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1억 5천, 1억 5천 받았는데 부모님들한테 또 2억을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자녀분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최대 7억까지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주거를 이제 새로운 지역에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부모님들이 보유하고 계셨던 집을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매매와 증여할 때의 세금에 대한 비교를 꼭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와 증여를 하게 되면 실제 매매를 하실 때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두 부분이 가지고 있는 세법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존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매와 증여를 고려하실 때는 꼭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혹 매매를 선택을 하셔서 나는 내 자녀니까 더 싸게 줘야지 10억짜리 집을 5억에 줘야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이 부분도 세법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축의금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 축의금에 대한 문제는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축의금을 누구의 재산으로 볼 거냐? 정말 우리가 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누구 손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손님. 누구 손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손님. 누구 손님이세요? 내 동생의 손님. 막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축의금을 그렇게 다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대다수는
부모님의 손님이 훨씬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축의금을 부모님이 받으셔서 본인의 통장에 넣으셨다가 자녀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너네도 결혼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는 내 손님이긴 하지만 너네 써 라고 계좌이체로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이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예요.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아버지 재산을 자녀한테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실 때 부모님의 계좌가 아니라 본인들의 계좌를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통장으로 들어오면 내 재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첩장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통장 계좌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부모님하고도 고려를 해보시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혼수품. 물론 최근에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수품은 우리끼리 장만할 거예요 라고 결혼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뭐 냉장고라도 하나 사고 이거는 뭐 테레비라도 하나 사고 이러한 마음이시잖아요. 혼수품을 사주는 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증여로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금액을 혼수품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증여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밝혀내기도 어렵고. 다만 혼수품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차 사주고 뭐 고급 뭐 가구 막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향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수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용을 처리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께 증여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빠듯하게 자녀의 결혼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됐던 부분들을 자녀의 결혼에 똑같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